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2주 만이네요. 네. 네, 지난주 한 주로 저희가 쉬어갖고 네. 되게 쉬니까 어땠어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렵게 된대. 근데 지금 진짜로 되게 반갑네요. 이 자리에 2주 만에 앉으니까. 그래요? 되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약간 막 설렙니다. 근데 자꾸 이제 색깔이 네. 왜 개나리색을 쓰고 병아리색을 입고 있어요. 봄이라 삐약삐약. 아니 뭐 제가 이제 요즘 저희 한참 청기누설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움을 받고 있는 이제 시사 병아리니까. 뭘 배움을 받아요. 네. 근데 어제가 이제 휴일이었잖아요.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이제 쉬신 분들이 많을 텐데 휴일 다음 날은 꼭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화요일 아침 출근을 처음 해봤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 그렇겠다. 네. 그렇죠. 휴일 다음은 항상 그렇죠. 네, 아직 출근길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 네, 길이 좀 막히더라도 마음 편히 먹고 출근 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손뜨개님이 목요일인가?라고 이렇게 그냥 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네. 미리 고지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네. 이제는 말한다라고 새로 편성이 되면서 네. 그 요인 때문에 약간씩 이제 요일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당분간 청기노설은 매주 화요일에 방송이 된다는 점 꼭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쁘셨겠네요.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다라는 생각에 잠깐 기쁘셨을 텐데. 기쁜 게 아니라 내일이면 어린이날이구나. 네. 이번 주 금요일이 어린이날이잖아. 그러니까요. 어린이날. 오늘만 보내면 쉰다고 잠깐 기쁘셨을 텐데 죄송한 마음마저 드네요. 예. 아직 한 주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복잡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네. 내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백투 베이직. 그렇죠. 좋아요. 영문과 출신입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지금 평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모두 이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어떤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사들을 지금 이제 여기다가 덧붙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란한 조명쇼 같은 네. 이런 어떤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현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헷갈린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한미 공동성명이나 워싱턴 선언 보면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되게 길고 네. 이러다 보면 도대체 뭔 얘기야 싶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려고 복잡하면 처음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단순화해서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단순화하기 위한 방편이 뭐냐? 키워드에 의존하는 건데요. 그 키워드가 동맹이라는 겁니다. 동맹. 네. 이건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라 네. 한미 두 정상 스스로가 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로 동맹을 꼽았더라고요. 네. 정상회담 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한미 동맹은 공동의 국경선이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 안보이고 무엇보다 자유다. 이런 네. 주장을 했어요. 네. 이걸 리트윗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동맹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청년들이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정상 모두 동맹을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자유를 강조했고 그래서 이른바 가치 동맹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네. 제 얘기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 합의에 대한 평가의 틀이 아주 심플하게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한미 동맹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갔고 너무나 당연시하는데 네. 한미 동맹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왜 나왔는지요? 네. 한미 동맹이라는 말이 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 아니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네. 위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들어보셨냐고. 아니요. 생각해 보셨냐고. 근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온 거 말은 피로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면 참전국이 16개 나라거든요. 네. 그럼 16개 나라가 전부 다 우리하고 동맹인가요? 아니거든. 네네. 그 이후에 미군정? 미군정. 그러니까 바로 제가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네. 이건데 한미 동맹이 운이 되는 근거는
6.25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네. 이게 시원이에요. 시작. 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전문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고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미는 동맹 관계다. 너희가 침략당하면 우리가 침략당하는 것을 간주해서 같이 대처한다. 네. 그래서 군사 동맹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가장 기본 틀이거든요. 네. 종합을 하면 동맹의 전제는 뭐냐면 무력 공격을 가하는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동맹의 목적은 이런 적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설정되고 있는 공통의 적이 뭐예요? 북한인 거예요. 이게 한미 동맹의 골자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한미 동맹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미 동맹의 가장 기초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바로 여기서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성립이 돼요. 어떤 문제죠? 첫 번째, 한미 공동 성명, 이번에 채택한 한미 공동 성명 속에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보 지원을 한다. 네. 기억하시죠? 네. 인도 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만을 두고 하는 네. 얘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대만이라고 하는 문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네. 한미 동맹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사안이 맞는 거냐?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게 네.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네. 두 번째, 가치 동맹을 강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한 성립이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것이 전파로 확장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말 그대로 여기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적의 무력 공격에 대비해서 방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네. 이념의 가치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조약 안에 방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조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치 동맹을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를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됩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종합을 하면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 제기에 도달을 하게 돼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불가피하게 네. 적을 설정하는 수준인데 이걸 넘어서 불필요하게 적을 생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이라는 것은 러시아를 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힘에 의한 어떤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만과 중국을 적으로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설정하고 있는 무력 도발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서의 그 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조약이 국회 비준 사항이에요. 조약은. 그렇죠. 다른 나라와 맺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약이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적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월권적으로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로까지 네. 연결될 수 있는 지적점이에요. 시작이 됐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새로운 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넘어섰을 수 있다. 조약의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행정의 자율성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네. 누가 보더라도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가 비준을 통해서 동의해 준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니까 월권이라는 얘기가 따로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세계 정세가 변화하고 이게 그 6.25 직후에 그 체결된 그 상호 방위 조약이니까 70년 된 거니까 네. 그 사이 세계가 얼마나 바뀌었냐.
그래서 세계 정세 변화에 따라서 동맹 개념 설정이나 그 동맹의 운용 전략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점. 설령 그걸 100번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 변화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시원이 되는 방위 조약이 말 그대로 조약, 즉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2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2의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러면 제2의 조약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입니까? 다시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발전적 확대 뭐 이런 개념을 쓴 게 아니라 네. 제2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말은 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2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면 국회를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공개적으로.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거죠, 발언을 한 거네요. 당연히. 집권 여당의 대표도 네. 거기에 해가지고 뭐 거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던데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탑재됐냐는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보자고요. 동맹이 적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점, 이걸 중시해서 보면 우리가 보통 정책에서 우리와 그들 네. 내지 적과 동지를 나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 개념은 우리와 그들 내지 적과 동지라고 하는 이분법 구도 안에 있는 개념인 건 맞아요. 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와 그들 내지 적과 동지가 어떻게 분리되느냐, 분리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내지 그 동지가 먼저 형성이 된 다음에 야 우리끼리 뭐를 해봐야 되니까 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내지 그들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우리 내지 동지가 먼저 구성된 다음에 그들 또는 적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또는 적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대처를 하다가 공동 대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내지 동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발적 행위가 전제가 돼서 그게 선행이 됨으로써 방위라고 하는 필요성이 도출이 되고 그 방위라는 행위의 어떤 필요의 어떤 공감하는 세력이 모여서 우리 내지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런 전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 맞서서 공동 대처하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건드려 버렸어요. 네.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했냐고요. 무력적으로 어떤 도발을 해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중국과 러시아가 최소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범위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의 무력 도발이라고 행위를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에 있는 방위적 차원에서 훨씬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호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월권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게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응?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네.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스타일이나 정치 스타일을 두고 대결적 정치관이라는 얘기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했어요. 되게 대결적으로 간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딱 그것의 확장판이에요. 국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결적 정치관을 국제 무대에서 대결적 국제관을 확장시킨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와 그들 내지 적과 동지라고 하는 것을 딱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적에게는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동지끼리는 더 확실하게 끈끈하게 묶자. 이게 접근하고 얼마나 화끈하고 시원해요. 간명하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을 왜 적으로 설정하냐고요. 네. 왜? 무슨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결적 자세,
이런 대결관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제외 교민들이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인가 여기 아마 거기 맞을 거예요. 그 교민들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는 공지 나왔다는 거 전해드렸거든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 나온 다음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네. 이걸 나오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나라의 정정 불안이나 내전 상황 때문에 그 나라의 우리나라 외교 공관이 우리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 때문에 나온 거라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해외에 있는 똑같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헌법적 가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을 어디서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언급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회담은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돌아가다 보면 기본에 있어요. 다시 기본이 언급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온몸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각별히 유념하고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기본에 지금 부합하는 것인지를 다시 묻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네. 처음에 복잡하면 기본으로 내지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면 뭔가 네. 이게 무슨 뭐 요술 방방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해버리면 네. 상황을 읽는 눈이 꼬여버려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 동맹도 한미 동맹의 범위가 있고 규율이 있고 기본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시 읽어보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적이 많은 친구랑 친한 척하기 위해서 원래 나랑 친하던 친구들이랑한테도 일부러 싸움 걸고 가서 나도 쟤네들이랑 싸웠어. 아니 그래서 내가 싸움 잘해서 다 이길 수 있다면 뭐 이건 농담이지만 네. 100번이 아니라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것도 아니고. 음.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적을 만드냐고 저 얘기는. 그러니까요. 예.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는 또 이것저것 막 굉장히 이 치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최고의 성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언론들도 있던데 그 뒤에 이제 공허함과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분들도 많이 계셨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좀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유를 좀 잘 분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의해 그 거의 모든 이나 정치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기 평가하는 틀이 딱 하나예요. 국익 내지 실익. 우리한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아니 저는 이게 현실이죠. 제가 이걸 부정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익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면 무엇이 이익이냐 아니냐라고는 기준점이 있어야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당장 금전적인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이 되는 게 뭔지를 지금 다시 되새겨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맹이니까에서 모든 논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동맹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 모태가 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봤어요. 네. 방위잖아요. 방위. 네. 방위인데 왜 공격적 태세를 자꾸 가다듬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방위만 하면 되는데 그게 국익에 그러니까 그 부담이 된다라는 결론은 같을지 모르지만 과정은 다르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전선이라는 게 확대된다는 얘기는 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확대되는 전선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부적 요인이 없는데 굳이 내부적으로 요인을 만들어서 전선을 확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아니 이런 게 있죠. 동맹이라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공격당한 걸 간주해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거꾸로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네. 공격을 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개입을 하는 게 동맹의 기본 골격이고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그러면 지금 공격을 당한 케이스인가요? 그렇지 않죠.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미국이 공격을 당한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왜 쓸데없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적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하는데요, 도대체? 왜? 왜?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왜 끌어오느냐는 얘기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나 당연히 쓰다 보면 그것이 옳고 그르면 그러니까 제껴놓고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초철님들께서도 또 본인의 의견들 남겨주셨는데요. 역풍이다님, 한미동맹도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자, 현희홍님, 외교는 더 많은 내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중립님, 네. 아이디가 중립이시네요. 예. 133조짜리 통기타 삽니다. 예. 자, 물프레님, 동맹도 최소한 자신의 이익도 있어야죠. 라고. 또 이승민님, 반도체 자동차 묻는데 미국 일자리 늘어난다는 바이든이 우방국? 이라고 또 의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은 첨언할게요. 뭐 인권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을 되게 이제 어떤 뭐 그 기본적 가치 뭐 이런 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는 한미 상호 그러니까 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보편적 정신에 깎여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한미 동맹을 운용해 들어가고 거기서 뭔가 공동 대응을 해 들어가는 기본 준거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거는 오로지 대한민국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근데 섞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여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뇌회로가 엉킨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네. 네. 아, 화요일에 하니까 뭔가 더 힘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죠. 주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긴 해요. 좀 체력이 딸려가고. 네. 네. 근데 주 뒤에 좀 또 다시 볼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네. 자, 오늘 청기누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장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